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여기는 중요한 75세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인생에서 75세가 건강뿐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도 중요한 나이로 여겨질까요? 이 나이가 되면 두 부류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하여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여 어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삶은 어떤 차이에서 비롯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의 핵심 요소를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 말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왜 75세는 중요한 나이인가요? 75세는 노년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기입니다. 75세를 지나면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75세 이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운동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 저하, 예방.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은 저하됩니다. 근육량이 줄고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잡기 운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노년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씩은 반드시 걷기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력 운동, 노년에는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 2에서 3회 팔굽혀펴기, 스쿼트, 렌치, 손握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하여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연성 운동, 노년에는 관절 건강 운동이 중요합니다. 관절 운동하는 방법은 1. 방바닥에 똑바로 누워 무릎을 펴고 발끝을 당겨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2.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무릎을 펴고 발끝을 당겨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3. 엎드려 누워 무릎을 펴고 발끝을 당겨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4.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5. 벽을 기대고 선 자세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30분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운동, 낙상 예방 운동, 몸 중심 균형 운동이 노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노화에 따른 신체 저하 정도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근육이 하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다리로 서는 일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적당한 근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동작인데 특히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시간을 10초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향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빠짐없이 균형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력 감소의 예방과 관리 방안. 노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저하와 근감 소증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근력 저하는 근감 소증의 초기 증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조기에 이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감소가 시작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나 낙상, 연하 장애 등은 근력 감소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근력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필수 아미노산 중심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을 꾸준히 섭취해야 근육의 합성을 촉진하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맑은 정신과 좋은 기억력 유지하기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신이 혼탁해집니다. 신체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건강입니다. 노년기, 인생의 황혼기는 여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정신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기능 저하, 치매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이 시기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 정신건강 자기관리 전략 1. 정신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충분한 휴식과 수면,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통해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습니다. 취미와 관심사,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하여 정신적 만족감을 높입니다. 2. 영양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유지.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소 섭취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양 관리를 실천해 보세요. 균형 잡힌 식단 유지,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식단을 섭취합니다. 항산화 식품 섭취, 녹차, 과일 등 항산화 작용이 있는 식품을 섭취합니다. 음주와 흡연 자제,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줄이거나 피합니다. 음주도 자기 몸에 맞게 적당히 즐겨야 합니다. 3. 운동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운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은 운동을 실천하여 정신건강을 향상시키세요. 1.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2. 스트레칭 운동,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3. 요가 명상 운동, 요가 명상 운동은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이루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돈독한 가족관계 유지하기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나쁘다면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좋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나빠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년기까지 부부가 생존해 있는 가정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지만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 없는 부부는 함께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갈라서는 것이 낫습니다. 가족은 노년기에 가장 든든한 둥지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두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86%는 자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
과대한 기대,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노년기가 되어갈 때 자식들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도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상실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며 결국 홀로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노년기에는 외로움이 심화되어 갑니다. 외로움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건강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노년에는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꾸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기념일에 작은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자주 합니다.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육체적으로 자립하고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여 자식들에게 손 빌리지 말고 자신 스스로 해결하여 자식과의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2. 자녀들의 삶에 깊숙이 간섭을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3.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당한 수입을 얻고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만남 등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즐기세요.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성은 늙어도 남성에 비해서 쓸모가 요모조모 많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를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빠보다는 엄마와 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엄마는 늙어서도 가정 살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은 엄마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데도 늙은 아빠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늙은 엄마는 집안일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외로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간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슬프지만 이것은 자연의 섭리임을 아시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치아 및 구강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기에는 특히 구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잘 씹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치아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사회활동 및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구강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지며 이를 위한 적절한 관리법을 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신체와 정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치아는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은 정신 건강의 안정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아와 잇몸은 자연스럽게 마모되어 가고 잇몸은 수축하여 치아 뿌리가 더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입안의 침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구강건조증을 유발합니다. 구강건조증은 잇몸병 및 충치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입안의 건조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며 불쾌한 입냄새와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허브차나 녹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음식을 드시고 난 후 곧바로 한 모금의 물로 입안을 가글해 주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들을 세척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에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치아와 뼈를 강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수시로 햇빛을 쬐주시고 자연식품 위주로 우유,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 건강은 치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치약 양치질 외에도 천일염을 가루내어 하루에 2번 양치질 하시면 구강 내 박테리아, 충치, 잇몸병이 예방되고 잇몸이 튼튼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구강 건강 관리 방법에 알려드립니다. 입안에서 혀를 자주 굴려줍니다. 혀는 온몸의 건강과 질병 상태를 나타냅니다. 혀를 많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게 뇌를 자극합니다. 이때 혀뿌리 부분이 많이 움직여 혀근 속에 있는 신경세포를 따라 올라가면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혀를 많이 움직일수록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혀 운동의 효과. 잇몸과 구강, 입천장의 질환의 치료를 돕고 혓바늘이 생기지 않으며 입냄새도 제거해줍니다. 혀로 잇몸과 구강 마사지를 한 다음 미지근한 소금물로 양치를 해주면 입냄새 제거와 잇몸 건강에 탁월합니다. 잇몸 쪽도 핥아주고 입천장도 핥아줍니다. 그러면 침이 생기겠죠. 침은 회춘을 하게 해주는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소화도 잘 되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니 습관적으로 혀를 굴려 침이 풍부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자주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치아를 부딪혀 줍니다. 이를 고치법이라고 합니다. 고치법은 윗니와 아랫니를 마주쳐 소리가 나게 하는 운동법입니다. 고치법 운동 효과. 입을 크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치아와 턱 근육 단련을 위해 딱딱 아래 위로 조금씩 두드려줍니다. 아랫니, 윗니를 계속 부딪히면 머리가 울리며 전신에 떨림을 줍니다. 잇몸과 이 주변의 질병을 예방해주고 울리는 떨림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기혈의 흐름까지 원활하게 합니다. 이와 잇몸이 질병뿐 아니라 턱뼈와 신장, 뇌, 신경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풀립니다. 고치법 운동은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5번째, 배뇨 및 배변 조절 능력 유지하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배뇨 및 배변을 당연한 하루의 일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기가 되면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가 노인의 배뇨와 배변 조절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하되면 단순히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고립과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김순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1년 전부터 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러 번 깨야 했고 이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점차 피곤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외출을 꺼리게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에도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실천한 방법은 첫째, 하루에 물을 7잔으로 나누어 규칙적으로 섭취했습니다. 한 잔은 잠에서 일어나면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기 1시간 전에 한 잔을 마십니다. 점심 먹고 1시간 후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운동 전에 한 잔을 마십니다.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취침하기 3시간 전에 마지막 한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듭니다. 둘째, 카페인과 음주를 줄이는 것입니다. 커피나 차, 술과 같은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 증산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될수록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시로 항문 조이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문의 힘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답니다. 옛 선조들은 항문을 보고 건강한지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항문 조이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며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스스로 조절 가능한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항문 주변에 위치한 항문괄약근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항문 조이기 운동을 통해 항문괄약근과 연결된 골반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항문을 서서히 조여 10초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2. 다시 서서히 풉니다. 3. 다음에는 12초 간격으로 조였다, 풀었다를 연속으로 3번 반복합니다. 4. 1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한 번 할 때 이 4가지 과정을 총 10회 정도 반복하며 익숙해질수록 횟수를 늘립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한 차례씩 3차례 이상은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을 할 때 어떤 자세라도 괜찮으나 처음에는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세로든 편하게 하면 됩니다. 단 항문을 조일 때 방귀나 대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을 닫는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은 각종 배뇨장애와 요실금, 과민성방광, 만성전립선염, 만성골반 통증후군 등 방광 및 전립선 질환에 도움이 되고 발기력 강화, 조루증 완화, 사정력 및 사정감 증대, 여성 불감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배변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변비는 노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잘 맞는 식품 섭취를 통해서 규칙적인 배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뇨 및 배변 조절 능력은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상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왜 75세가 수명을 결정짓는 고비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5가지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실천하시는 것이 장수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와 정신은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삶은 삶의 모든 것을 개선해 줍니다. 오늘부터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